네, 신텍스.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수식을 많이 사용하죠. 가장 기본적이잖아요. 수식 중에서도 덧셈만 했어요. 덧셈도 모든 숫자를 그냥 A라고만 표현했어요. 그러면 A 숫자 하나에 대해서 덧셈하고 괄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이 몇 개나 되죠? 무한개죠. 가장 짧은 것은 A 하나예요. 가장 짧은 거 A만 있는 거. 그 다음 긴 것은 A 더하기 A겠네요. 물론 괄호 A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A를 가지고 괄호하고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덧셈 수식이 무한개라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숫자, 덧셈 괄호만 가지고도 정말 매우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하는데 이 A 더하기 A 괄호가 있는 이 수식이 신텍스가 옳은지 혹시 스펠링을 틀렸는지 닫는 괄호를 하나 누락할 수도 있고요. 덧셈 기호가 다른 기호로 바뀔 수도 있고요. 이런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. 첫 번째. 두 번째. A 더하기 A 더하기 A 했을 때 그러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A 어떤 덧셈을 먼저 할 건지 덧셈이 두 번 있다면 그러면 어떤 덧셈을 먼저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그러려면 이 입력된 문장을 분석이 필요해요. 물론 그 전에 이 A하고 더하기 괄호를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는 어떤 걸 기술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. 거기 이게 이건데요. A하고 덧셈 기호하고 괄호만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개의 문장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. 매우 간결하죠. 이게 신텍스예요. 다른 신텍스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선언문에서 변수 선언을 하잖아요. int i, j, k 그러면 int자 플로트는 빼고 i, j, k 그걸 identifier list라고 해요. identifier 변수들을 콤마로 여러 개를 나열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? 무한개 가지수죠. 그 무한개 가지수.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그냥 소문자 id라고만 썼어요. 이 소문자 id 하나만 있는 경우 id, id 두 개 있는 경우 또 하나 더 id, id 세 개 있는 경우 네 개 있는 경우 n개 있는 경우 무한개 있는 경우 이렇게 identifier list를 그것도 이제 신텍스 검사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. 그걸 이제 명확하게 종이에다 뭐라고 써야 되느냐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id라는 것은 대문자 id하고 소문자 id는 지금 별개죠. 소문자 id 하나만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소문자 id 하나가 정의됐으면 이제 이 id가 소문자 id로 이렇게 substitution 대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바로 대체한다면 id, id 두 개짜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신텍스를 정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예를 보여준 거죠.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어 정의는 여기서 vertical bar는 또는 이에요. 그러니까 이 대문자 id,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정의할 때 이것으로 정의하거나 이것으로 정의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정의한다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짧은 그냥 이 소문자 id로 정의하거나 또는 이 정의한 그 내용 이것 아이덴티파이어가 정의되어 있다면 아이덴티파이어 뒤에 콤마 id로 정의하거나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여기 덧셈하고 괄호 경우에는 정의한 내용을 수식을 대문자 e 수식 expression의 약자로 대문자 e로 정의를 했어요. 이 수식 e를 정의를 몇 가지로 했어요? 세 가지로 했죠.
vertical bar는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E 플러스 A로 정의하거나 또는 괄호 E로 정의하거나 또는 소문자 A로 정의하거나 이렇게 세 개의 규칙으로 정의를 한 거죠. 그리고 이 정의된 내용 E는 여기 이제 정의를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정의된 것을 자기 자신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반복해서. 그러니까 recursive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한 개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. id가 한번 정의가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무한 개의 identifier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의되는 무한 개의 문장들을 유한 개의 규칙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신텍스예요. 그 사장 내용은 이제 이런 신텍스를 어떻게 describe 할 거냐. 그 describe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그러니까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 한 가지가 지금 context free grammar라고 해요. context free grammar는 언어학 쪽에서 정의하는 방법이에요. 신텍스 정의하는 방법. 우리하고는 별개이긴 하지만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왔겠죠. 신텍스, 세멘틱스에 대해서. 그 다음에 컴퓨터 고급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들, 포트란, 코볼, 알골, 에이다, PL1 설계했던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신텍스를 명확하게 종이로 쓰고 싶은데 그때 초기에 포트란, 알골, 주로 알골 때 완성이 됐었는데요. 그때 기술한 방법이 BNF였고요. BNF보다 조금 더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써보자. 그래서 BNF를 확장해서 eBNF가 있는데요. 이 BNF, eBNF 하고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는 이렇게 탄생된 배경, 학문 분야가 다르지만 사실상 같아요. 근데 사실상 같은 거라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표기법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.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. 여기서 화살표로 하느냐, 뭐 다른 기호로 하느냐, 뭐 이런 표기법 방식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상 CFG나 BNF는 동일한 거다. 그래서 대표적인 다른 하나 더 있네요. 구문도표, 신텍스 다이어그램도 있는데 여기 빠뜨렸네요. 그래서 신텍스를 기술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공부하는 게 사장의 주요 내용이고요. 문장에 대한 신텍스를 기술하고 나면 그 신텍스로부터 문장 생성 과정을 공부를 할 거예요. 그걸 이제 derivation, 유도라고 하고요.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을 트리 모양으로 출력을 할 텐데 그걸 파스 트리 또는 구문 트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문법을 기술하면서 신텍스를 기술하면서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. 모호한 경우는 매우 중요하죠. 우리가 컴파일러 만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호성이 있는 문법의 예를 보여드릴 테고요. 여기까지가 신텍스 관련된 사정 주요 내용이고 세멘틱스 의미론 쪽은 학부 수준에서 할 일은 아니긴 한데 간략하게 소개만 하는 것이죠. 예, 그리고 신텍스에 대한 예로 C- 랭귀지, C 언어 비슷한 거 또는 파스칼 등 예를 보여드릴 거고요. 자, 신텍스가 무엇인지는 조금 전에 A 더하기 A 또 identifier list를 통해서 예를 보여드렸는데요. 신텍스를 위키피디아에서 신텍스가 뭔지를 정의하는 거 보면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는 set of rules네요. 규칙들의 집합이네요. 그러니까 자연 언어에서 신텍스는 주어, 동사, 목적어가 한국어 신텍스하고 영어 신텍스하고 다르죠. 한국어는 SOV 형태고요. 영어는 SVO 형태의 신텍스를 가지고 있죠.
그래서 그 신텍스가 무엇인지 개념을 말씀드렸고요. 신텍스 중에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, 고급 언어에 대한 신텍스가 그 위키피디아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는데요. 한글로도 있네요. 영어로도 있고요. 이건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 보세요. 구문하고서 프로그래밍 언어. 또 영어에서는 syntax하고 programming languages까지 해야지 나올 텐데요. 그 예를 보여드린 거죠. 여기 예는 영어 syntax programming languages 위키피디아 보면은 여기에 예제가 있어요. 소스 코드 예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가져온 거고요. 프로그래밍 언어의 syntax def add5x는 return x 더하기 5로 이렇게 이런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하자. 파이썬인가요? 그 다음에 def.rate 함수를 정의한 소스 코드인데요. 그 중에서 이 부분만 add5x 이건 간단한 함수문이에요. 그러니까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입출력문이 있고요. 수식 expression 조건문도 있고요. 반복문도 있고요. 함수문도 있죠. 클래스 정의하는 것도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크게 보면. 그래서 함수 정의 문장이 신텍스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? 맨 처음에 첫 번째 어휘가 def여야 돼요. def. 그 다음에 블랭크는 편의상 구별하기 위한 거니까요. 탭이나 블랭크는 add5 이건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붙여준 이름이죠. 나는 이 함수 이름을 add5라고 할 거야. 함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. 다음에 왼쪽 괄호가 와야 돼요. 왼쪽 괄호, 오른쪽 괄호 사이에 인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x라는 인자 하나가 있고요. 다음에 오른쪽 괄호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뒤에 콜론이 와야 되고요. 줄바꿈 문자, 그 다음에 탭으로 넣어주고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와야 되고요. return 뒤에 블랭크 x 더하기 5 엔터까지 와야 돼요. 이게 제가 방금 하나하나 짚어서 순서대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키워드가 def로 고정되어 있고 return으로 고정되어 있죠. 다른 키워드 쓰면 안 되죠. add5는 사용자가 identifier 함수 이름 짓는 규칙에 맞게끔 지어서 해주면 돼요. 함수 이름, 변수 이름은 영문자로 시작해야 되죠. 근데 두 번째 이하는 영문자 또는 숫자가 와도 되죠. 그 규칙에 맞는 이름이 와야 되고요. 여는 괄호, 닫는 괄호, 콜론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와야 돼요. 이렇게 이것들을 함수를 정의하는 규칙을 명확하게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